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이죠. 오늘 이당금의 문화마실에서는 애도와 위로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정말 지난 주말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말 그대로의 참사가 네. 지금 일어나서 전 국민적인 좀 애도의 분위기인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고, 정말로 이게 믿기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또 벌어졌다라는 사실. 예, 사실 그 사실이 2014년도에 세월호 침몰됐을 때 저희가 TV를 통해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10년도 안 된 시간에 2022년 이태원 그 골목길에서 네, 그런 상황들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말로도 어떤 그 행위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실 예, 이 순간에도 사실 좀 떨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남단 진도 세월호하고 서울 한복판 이태원이 사실 이렇게 겹쳐지는 이 대잡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세월호 때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떠나면서 꿈과 희망 예. 또 어떤 추억을 쌓기 그럼요. 위해서 그 예. 길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3년 만에 코로나 뭐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 묶여 있었던 그 젊은 세대들이 네, 친구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소통 한번 해보자라고 나갔던 것이 그런 그 끔찍한 사고가 눈앞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데 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지금의 20대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예. 그 20대가 8년 전에 세월호 참사를 세월호 겪었던 세대이잖아요. 10대 예, 아이들.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 아이들의 20대 그리고 그 아이들의 10대, 20대 그리고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예.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굉장히 엄숙하면서도 숙연한 그리고 또 그 어른으로서 이게 예.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될지 사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자, 국가 애도 기간을 보내면서 공연 예술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친통한 분위기, 애도 분위기 함께 지금 하고 계시죠? 당연하죠. 예. 당연히 애도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그다음에 희생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태원 참사 압사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애도 기간을 또 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라든지 뭐 어떤 그 큰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무기한 연기나 또 취소되면서 좀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은 사실은 애도의 방식이 사람마다 또 다 다른데 굳이 예술계에만 네. 침묵을 강요하면서 공연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을 정부 방침으로 또 내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사업들은 거의 취소되고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는 말할 것도 없이 뭐 축제 대형 공연들이 취소된다는 것들이 SNS 계정을 통해서 공연 취소되고 있어요. 뮤지컬 취소합니다. 전시회 취소합니다. 뭐 그렇더라고요. 문화센터 예. 행사 취소합니다. 뭐 지역 축제도 축제 행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업계 전반에서 다 이제 애도하는 분위기에 같이 동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예. 그 개인 유튜브 채널을 하는 창작자들도 애도 기간 동안에 영상하지 않겠다. 무슨 이제 뭐 소설, 문학, 뭐 웹소설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그다음에 헬로윈을 연상시키게 하는 모든 그런 요소들이라는 문구들은 다 빼겠다. 이런 예.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공연예술이라는 게 예술을 통해서 위로의 방식이 서로 다르고 위로의 그렇죠. 말들 그다음에 예. 형식들이 다르는데 이것을 꼭 그만두어라 하지 마라라고 한다라는 것은 예술가들도 하나의 직업이거든요. 근데 모든 다른 직업에게 스탑을 하고 출근하지 말아라, 네. 장사하지 말아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공연 예술 행사하는 그런 예. 모든 사람들에게만 뭐 왜 공연 행사라고 해서 모두가 웃고 떠드는 그런 행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 꼭 왜 한 직종에만 직업에만
그거를 약간 편협된 금지시키면서 생각이지 않느냐 네. 이런 좀 생각을 이 가지고 예술이라는 계시군요. 게 사실은 예술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예. 어려움에 당해 하나의 있을 때 위로의 수단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술이 예. 함께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세월호 참사 때 큰 참사가 일어나서 그 모든 공연들 취소되고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줄줄이 사실은 부도나고 도산나고 예. 하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극장 문 닫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험을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야 이게 정말 과연 예술이라는 게 무엇으로 이들한테 인식이 될까? 예술가들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도 똑같은 국민이고 시민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꼭 어떤 특별한 직종에게만 금지를 내린다든지 하는 거 예. 보니까 지금 최근에 SNS에 굉장히 참담한 예술가들의 그런 이런 그 애도의 방식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인정해달라. 우리가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분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슬플 때 아플 때 같이 하는 게 예술이다. 예. 예술의 표현성을 좀 더 폭넓게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도 조심스럽게 행사 진행은 하고 축제를 예. 하고 있는데 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뺀다거나 예. 어떤 음악이 없는 또 그 행사를 꼭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진행을 하는 방식을 서로 현재 검토하고 좀 애도 분위기에 좀 네.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네. 할 수 있는 그런 또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 예술가들이 너무 힘든데 예, 매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한국 1세대 마이미스트인 유진규 선생의 마임 공연도 그러한 차원에서의 좀 공연이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11월 1일 공연이 잡혀 예. 있는데 이제 10월 29일, 30일 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예.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서 공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깊었죠. 예. 근데 이제 그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의 애도 방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진규 선생님은 한국 1세대의 마이미스트거든요. 아, 예. 그래서 광주에서 첫 그 무대 공연을 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바로 논의를 하면서 우리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그 애도의 그 공연으로 스토리 전개를 좀 해 나가자. 그래서 예. 관객들하고 그 어제 극장을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하고 그런 그 숙연한 공간 안에서 또 그분 그 공연을 보면서 또 애도의 마음들 그리고 같이 소통하면서 예. 같이 아픔을 나누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그러셨군요. 그리고 관객들이 그 공연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서로에게 네. 위안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또 다양한 소식이 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오늘 또 이 정도로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좀 애도 기간 끝나면 좀 더 네. 활발한 내용으로 네. 제가 진행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